하태경 의원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전 인터뷰에서 저 안철수 캠프 내부자 아니에요. 하고 질문. 사전 인터뷰할 때 하 의원님한테 여기서 좀 대신 대답해 주실 분은 그럼요.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은. 뭐 지방선거 얘기 나오자마자 내 코가 석자다 뭐 이렇게 단식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상은 안철수 후보가 뭐 당선 소감문도 미리 써놓을 만큼 확신이 좀 있었다. 진짜? 이거 실화임? 이거 내가 가짜 맞습니까? 100% 가짜뉴스인 게. 가짜뉴스인가요? 그러면 왜 단일화 연연을 왜 해요? 그렇지. 예. 그거는 뭐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제3자가 보면 진짜 외부자들이 보면 단일화해도 안 되는 게임인데. 그래서 사실은 저나 뭐 다른 사람은 단일화 미련 버리고 한국당하고 세게 차별하고. 맹공격해라. 주공격 방향을, 사격 방향을 한국당으로 해라. 근데 단일화에 미련을 두니까 저쪽 자극하면 안 되잖아요. 불쾌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뭐 뭔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럼 네가 왜 있냐. 서울 시민들 뭐 정체성 입장에서는. 논란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몰아줘야 될 이유를 못 찾은 거 아닌가 싶어요. 바른미래당은 그나마 새로운 여지를 가지고 여기서 힘든 데서 싸워온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민주평화당보다도 더 작살이 나더라고. 그 기초단체장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완전히 몰락을 해버리니까 바른미래당은 결국 저는 그 안철수 후보가 보여준 애매모호한 모습 때문에 당 전체가 그냥 피해를 입어버린 것 같고. 근데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그분은 또 하시겠다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유력 대선 주자였는데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3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때 얻은 표보다 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정계 은퇴 가능성 얘기까지 그러니까 나와서. 정계 은퇴에 대한 내부자의 입장은 뭐냐면 사실 안 후보한테 굉장히 고맙습니다. 미안하고. 왜냐하면 희생인데 떨어지는 게 거의 확실하고 희생이고 안 후보가 안 나오고 다른 후보가 나왔으면 더 존재감도 없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 해체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그 자기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이제 감사함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에서도 거의 은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완전히 환골탈태하듯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나온들. 그러게 말이에요. 다시 나온들. 뭐 도추락하는 모습만 보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제 안 후보 결단에 달린 건데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 그런 침잠의 기간이 저는 오래 길 거라고 봅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뭐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피로감이 누적이 돼서 이렇게 3번씩 했는데 계속 적어지고 있잖아요. 존재감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고리를 끊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외국 가서 뭐 자기 충전을 좀 더 하든지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맞다고 보고. 딴 데도 좀 한번 가시면 좋겠어요. 왜 미국만 가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뭐 딸의 학위 수료식 때문에 그랬다 하니까. 러시아 갈 수도 있고 뭐 북한도 한번 가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절도 좋아졌는데. 그리고 근데 이제 안철수 주변에 이 사람은 진짜 대통령감이다. 나는 정말 안철수 대통령 될 때까지 내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 5명만 있으면 됐을 거예요. 이미 됐을지도 몰라. 전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나 대통령 만들어봤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항상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 저도 그 주변에 있다가 떠난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알아요? 그건 압니다. 근데 많이 늦었고 아직도 얼마나 요새 겸손해졌는지 모르지만 그건 제가 이제 사적인 대화 나누는 걸 공개를 하면 제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 안 대표를 떠나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왜 사람들이 우리 안 대표를 떠나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이제는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비즈니스 하다가 정치권으로 온 사람들 대표적인 이 저지르는 오류인데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프로젝트가 바뀝니다. A 프로젝트 하다가 그다음에 B 프로젝트 하죠. 그럼 A 프로젝트 할 때는 A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들이랑 팀을 꾸려서 합니다. 그럼 B 프로젝트 하면 그 전문가들은 이제 사라지고 B 프로젝트 전문가들이랑 팀을 꾸려서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 정치를 한 겁니다. 그 민주당 안에서 같이 정치할 때는 그걸 잘 아는 사람들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독자 창당에서 할 때는 또 독자 창당의 전문가들이랑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심각한 반성을 하고 있고
이게 정치의 기본이 A 프로젝트 같이 시작했던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B 프로젝트로 가고 이게 서서히 산이 되고 그죠? 산맥이 되고 이런 과정이라는 걸 이제는 본인이 깨달은 겁니다. 깨달아서 좀 정치해보자. 내가 이제 좀 철이 들었다 하는 자신감도 생기고 있는 와중에 또 이번 시련이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은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바닥이잖아요. 또 여기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더 바닥으로 가는 거죠. 누구를 지지하든지 간에 저는 그 사람이 속한 정당을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아, 저 사람 인물이다 싶으면은 그 한국 사회 전체에서 좀 아껴서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꾸 제끼려고 소모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러는 게 아니라 조금 그 사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네. 라고 제 하잖아요. 입장이랑 같네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도 그래서 쓴소리 많이 해야 돼요. 아니 보호하기 위해서도 은퇴하라는 얘기를 하셔야 은퇴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 말은. 네, 맞아요. 지금 더 상처를 입으면 이제는 그렇습니다. 갈 데가 책임을 없거든요. 져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예. 예. 아니, 갑자기 또 태극기 들고 나타나실까 봐 걱정이. 절대 프로젝트가 또 바뀌면 그러면 최악이고. 저쪽에 결집력이 제일 있더라 이렇게 되면. 또 한 명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당선자인데 사실 선거 때부터 뭐 온갖 스캔들과 뭐 의혹들 또 네거티브 전쟁이 아주 빗발쳤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칠까? 그랬으나 역전 드라마는 없었죠. 저는 요 말을 하고 싶네요. 그 흔히 진실은 부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을 떠오를 수밖에 없다. 하는데 극단적 비유를 들면 돌 매달아서 호수에다가 살인한 사람이 시체 버려도 나중에 떠오르잖아요. 4.19가 그래서 벌어지죠. 예, 아 그렇구나. 게다가 저는 제일 좀 그 한편으로 이렇게 찜찜하달까 생각했던 게 우리 이재명 그 후보께서 그 바쁜 시장을 할 때 부부가 예능 프로그램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저희도 이거 그런 예능 프로그램은 시간 더 걸리거든요. 거의 어떤 때 하루씩 걸리는데 그 바쁜 성남시장을 해서 왜 그걸 했을까? 제가 그때 그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들리길래 아 이거를 뭔가 사전에 예방하려는 그 이미지 세탁 작업이다. 그리고 요번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재명 시장을 구한 제일 큰 공로자는 그 부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다니면서 어쨌건 뭐 했던. 그러나 진실은 떠오른다. 그리고 이슈는 본인의 자리만큼 점점 더 커져요. 예. 옛날 병풍 의혹이나 다 보세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서는 막 이런 일도 생기니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문제는 뭐 개인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관여 안 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토론한 사람들이 그 민주당 쪽이죠. 그러니까 이 팩트를 알고 있습니다. 예. 아, 김부선 씨가 토론을 했던 상대방들이. 경선 과정에서도 그게 큰 이슈가 됐었죠. 예, 그리고 그 사람 이름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 공천 주지 말라는 거였어요. 예. 근데 이제 다 그분들이 진영론 때문에 친목의 카르텔이 조성이 된 겁니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이거는 진보 진영 내에 굉장히 불건강한 요소고. 근데 제가 어쨌든 굉장히 좀 진보 진영 높이 평가하는 게 그 안에서 일부 친문 세력들이 이거는 진영보다 양심이 먼저다. 이런 깃발을 들고 나온 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컨대 공지영 씨가 그걸 문제 제기한 건 그런 측면인데 그 친문 지지자들이 한 거는 다른 측면이거든요. 전혀 다른 측면인 게 친문 대 반문의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씨가 친문이잖아요. 문재인을 대변한다고 믿어버려 이 사람들은. 그다음 이재명은 반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 욕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 전해철 이꼴 뭐가 되냐면 이재명 대 문재인인 거예요. 이런 허구적인 스토리가 머릿속에 또 한편은 그 친문 세력들이 이 사람들 이용을 해요. 얘들이 나중에 여차하잖아요. 그럼 누가 되면 드루킹이 되는 거예요. 요번에 사실 민주당에서 후보잖아요. 추미애부터 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로 지지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공격을 하는 겁니다. 추미애 대표 공격했죠. 표창원 의원 공격했죠. 그다음에 손혜원 의원 공격했죠. 심지어는 성역과 달라면 낙곰수까지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김병수 의원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치인들한테 않을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한테 그 지지자들과 관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그런 관계 제발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어쨌든 과거부터 그런 정보를 일부 알고 있었지만 그냥 정치 공세다.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그간의 라이프 스토리와 또 시장으로서 보여준 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높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선도 통과하고
지사도 된 면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은 그 포인트보다 더 아쉬웠던 게 이 양반이 지금 경기도지사 한 번 하고 끝내겠다고 정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색이 지금 대권 잠룡이라고 지목을 받고 있고 본인도 지금 그걸 부인하지 않는데 당선된 상황에서 언론의 인터뷰에 대해서 보인 모습 아 그건 정말 저는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더라고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엉뚱한 질문을 잡고 있었는데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자와 그 당선자와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언론이 당선자한테 당연하죠.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의가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인 어떤 그 언론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분이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거지. 언론과도 그런 정도의 인식은 갖고 있어야지 공직자가. 이분이 이제 뭐냐면은 언론하고도 계속 싸워왔어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트라우마가 또 있죠. 언론하고 싸워가지고 또 이겼습니다.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뭐 나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고 이것 좀 내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쉽게 말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이다다. 역시 기존 정치인하고 달라.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고구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이게 이재명이에요. 지금 그걸 본 겁니다. 한국의 트럼프를 지금 꿈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런 면도 있고 진짜 저 친문들이나 미워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한테 큰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입장은 아까 양심 그리고 국익을 생각할 때도 좀 용인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스캔들 관련해서 지금 바미당에서 고발을 한 상태죠. 근데 이게 수사가 만약에 진행이 돼서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드러나면 혹시 도지사 당선 무효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게요. 이제 선거법 우리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허위 사실의 비중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고 이걸 인정했으면 판사가 이게 인정했으면 후보 자격이 박탈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지사 자격 박탈에까지 이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격차도 보거든요. 1등, 2등 격차. 그러니까 1등, 2등 격차를 뒤집을 수 있었냐. 뒤집기는 어려운 정도다. 이러면은 뭐 자격은 유지되고. 근데 당시에 이제 국민 여론 이거를 우리 시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런 후보를 이런 도덕적 판단이 저는 제일 중요할 거라고. 법률적인 판단은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하 의원님 말씀처럼 선거사법의 재판은 굉장히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죠.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이걸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해가지고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허위사실 공표의 행태가 대개 상대 후보를 상대로 이제 흑색 선전을 하는 경우에 가짜뉴스 유포하는 경우, 그다음에 거짓 공약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자신의 경력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배제해 왔고 이거는 어찌 보면 조금 이례적인 경우예요. 판례가 쌓여 있질 않죠.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의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다 걸러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정치 공세 상대가 세게 걸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응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봐주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게 무슨 뭐 면장 선거가 아니었고 도지사 선거기 때문에 이게 또 당선 무효가 됐을 때 가져올 파장이나 이런 것도 또 고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법 이전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꼭 나중에 뭔가 새로운 팩트가 나와서 더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정치 공세로 그냥 끝날 일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진행이 되면서 진짜 새로운 그 스모킹건이 결정적인 어느 구석에서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뭐 정치 공세로 끝나겠죠. 이럴 때마다 노자 말이 생각이 난다고요. 하늘의 그물망이 엉성한 것 같지만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천망은 회회하지만 소위 불루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죠. 네. 유권자들이 판단할 겁니다. 과연 저 사람이 저런 식의 갈등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갈등적인 모델을 가지고 대통령까지 끌고 갈 것인가. 그걸 어떻게 평가하신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내릴 거라고 봐요, 저는. 네.